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핸드폰 무음으로 다 해놓으셨죠? 예.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제가 약간 이석증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석증이 와서 사실 좀 지금 약간 어지러운 상태예요. 근데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어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혹시 제가 좀 이렇게 중간에 좀 그러면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은 별로 예약이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녁에 주로 요새는 뭐 어머님들이 온라인을 선호하셔서 온라인이 거의 뭐 한 300명 정도 예약이 된 것 같고 오프라인은 별로. 그리고 그제 사실은 저희가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말 그대로 5등급제로 이제 바뀌니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 어떻게 학습 전략을 좀 짜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죠? 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중3 어머님이 계시진 않죠? 중3? 예? 있으세요? 중3은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동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생이 있으면. 예? 예비 중3이야? 괜찮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1 올라가는 어머님은 계시진 않죠. 중3은 해당 사항이 되죠. 중3부터. 해당 사항이 되고. 지금 중3 어머님 계시고, 혹시 초등 어머님 계세요? 초등. 초등도 있으세요? 어쨌든 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 뭐 저희 학원 소개는 그냥 저희 학원 25년 된 학원이고요. 분당에서 제일 큰 학원입니다.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은 고3까지 다 있습니다. 학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아이들이 오더라도 수용 가능한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이 많이 돼 있건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건 간에 다 이렇게 반편성 할 수 있는 학원이고요. 매년 많은 학생들이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 한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도 이제 올해 졸업생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 학생들은 영재고 과고 입시도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영재고 학생들, 그다음에 과학고 학생들 매년 합격생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저희 학원 소개해드리고요. 자, 첫 번째, 뭐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있잖아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예비 중3부터가 2022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입니다. 물론, 뭐, 지금, 올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에 이제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크지 않고 어머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수업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주요한 이슈고 그것에 해당하는 학년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중3 아이들이죠. 현재 중3 아이들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현재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년제가 폐지가 되죠. 그래서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보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보는데 2학기부터는 지필고사 시험 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거 좀 바뀐 게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요번에 이제 예비 중1이죠. 예비 중1부터 이제 그게 바뀌게 돼요.
대비중일부터 학년제 폐지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이것도 많이 보는 표인데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 표를 어머님들이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음미를 해보자 이거죠. 이게 지금 이 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지, 뭐 5등급제 되는 건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 표가 어떤 의미를 갖냐. 현재 어쨌든 내신 개편안에 보면 5등급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대평가다 이 얘기하는 거죠. 상대평가다. 이게 그리고 대신에 이 5등급 상대평가를 안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안 하는 과목이 어떤 거냐면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성취평가를 해요. 그거는 성취평가를 하고, 이 두 과목,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에 대한 융합 선택 과목은 이건 예외로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이제 그 상대평가를 해요. 예전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예전 교육 과정은 어땠냐면 일반 선택 과목만 상대평가를 하고, 그때는 9등급제였잖아요. 9등급제였고 나머지 이제 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A, B, C 3단계로 상대평가했거든요. 3단계로 상대평가했는데, 바뀐 거에서는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다 해요. 그리고 사회하고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만 그냥 성취평가를 해요. 성취평가 5단계로 성취평가합니다. 성취평가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 우리가 1등급이 10%잖아요. 1등급이 10%. 이 10% 의미를 어머님들이 좀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교과부에서 1등급을 10%로 이걸 잘랐냐라는 부분이에요. 1등급을. 현재도 사실은 내신 등급이 의미가 있는 내신 등급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 내신 성적이 의미 있는 어떤 내신 등급은 현재도 1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수도권에 있는 좀 주요 대학을 가려면 내신 등급이 1등급 후반, 1점 후반이에요. 뭐 1.8, 1.9 아니면 2등급 초반, 2점 얼마, 요 정도가 서울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교과는 그거보다 훨씬 낮고요. 훨씬 1점 거의 초반대 점수대가 나와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2등급, 1점 후반이거나 2등급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 보세요. 1등급이 10%니까 예전 등급, 9등급제로 보면 1.8, 1.9 요 정도 등급이거든요.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여기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2등급을 맞으면 이거는 내신 성적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우리 아이가 11%에 들어갔어요. 11%. 그럼 11%에 들어가면 그래도 걔는 2등급이에요. 학교에서는 얘가 11%인지 아니면 얘가 지금 여기 보면 34%잖아요. 33%에 들어간 아이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알 수가 없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없어졌어요. 얘네들은. 지금 현재 5등급제에서 예전에는 설사 그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똑같이 2등급이라 하더라도, 또는 1등급 내에서도 표준 편차를 가지고 학교에서 계산을 다 했어요. 얘가 도대체 1% 아인지, 똑같은 1등급이 4%까지였잖아요. 예전 아이들, 요 아이들 보면 이제 4%까지였는데, 그 아이가 실제 1% 아인지, 아니면 2% 아인지, 이런 거 다 그냥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표준 편차라는 그 항목이 없어졌어요. 성적표에서. 없어지면 얘의 등급을 알 수가 없다. 물론 아주 억지로 얘기하면 분포 비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맞은 비율이 몇 %고 B 맞은 비율이 몇 %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림잡아서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이 학생이
대체적으로 한 2등급에서 한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이 아이들도 넘쳐나는데 제가 예상컨대는 한 학교당 그냥 올 1등급 있죠. 1.0 그게 10명은 될걸요. 현재 5등급제로 하면 아마 그냥 모든 전 과목이 올 1등급 되는 애들 있죠. 1.0 그냥 1.0으로 끝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한 학교당 10명씩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로만 뭐 자사고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고등학교 숫자만 해도 1,700개 정도 돼요. 그럼 10명이 17,000명이에요. 17,000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한양, 서성한까지. 여기 지원하는 애들은 다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하러 이걸 쉬고 앉아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의미 없죠. 그거를 정밀하게 굳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 아이들만 해도 넘쳐난다는 거죠, 실제. 그런 애들이 넘쳐나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볼 이유는 없다. 물론,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또는 공부를 하다 보면, 모두 다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 좀 주종이고, 1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중에 간혹 가다가 2가 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내신 평균 등급을 내보면 1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1점 초반 1.1, 1.2 그런 아이들 유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까지 생각을 하면 엄청 폭이 더 많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등급에 1.0에 수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만 유의미하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까지는 늘 수 있겠죠. 어떤 다른 요소로 요거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과도 생각할 수 있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또 더 할 수도 있겠죠.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예전에는 1등급 아이들 요 정도만 4%였으니까, 요 아이들만 쭉 추려내도, 그게 뭔가 이제 변별이 쭉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였던 건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아이가 1등급 초반인지, 아니면 턱걸이로 1등급을 맞은 건지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얘가 도대체 진짜 최상위권인지, 전교 1등 해서 얘가 1등급이 된 건지, 아니면 얘가 한 이 정도 턱걸이로 간간히 턱걸이에서 1등급이 된 아이인지도 사실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신 성적도 이것만 믿기는 좀 깨름직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방에 내려가면 이게 더 심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 시험 보면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아주 수두룩 뻑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보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등급으로만 보면 이건 비단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내신에서 유의미하다는 등급은 1등급이다 이런 거죠. 1등급. 1등급을 물론 이런 거죠. 전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1등급이고 어떤 과목들 간혹 가다가 몇 개가 2등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이 2등급에다가 1등급이 간간히 있는 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내신 성적이다 이런 거죠. 내신 성적의 의미로 내신 성적만 보면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에요.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수능에 대한 이것도 아마 우리 강석 소장님이 어제 그제 설명회 할 때 이거 다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것도 한번 뜯어보자 이거죠. 이 수능이 발표됐는데, 이거 내용은 그냥 다 아시는 얘기여서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전 수능은 선택 수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이 있었고, 엄매나 화작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했고,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분, 확통, 기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여튼 선택 그거였어요. 과학도 당연히 선택했고, 영어만 그냥 절대평가로 시험을 봤던 이런 시험인데, 요번에 개편안에서는 수학도 완전히 정해졌죠. 대수가 수원이에요. 지금 현재 수학으로 얘기하면 수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요 3개로 결정이 된 거고, 국어 같은 경우도
화법과 언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문학 뭐 이렇게 그냥 아예 통일시켜 버렸죠. 뭐 선택하고 이런 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불리 자체를 싹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사회하고 과학 과목이죠. 그러니까 사회도 공통으로 보고 과학도 공통으로 말하면 이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 부분은 뭐 예전과 같이, 그러니까 문과 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데, 이렇게 음영 처리된 부분 있죠. 지금 현재 음영 처리된 부분들은 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한다. 점수로 90점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요 개편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개편안. 대학에서는 이 수능 개편안을 어떻게 보냐 하면, 하여튼 예전 수능보다는 변별력이 떨어졌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예전 수능보다는 분명히 변별력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대학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점점 수능을 자격고사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격고사. 아직까지 완전한 자격고사는 아니지만 예전의 수능과 비교해 봐서는 자격고사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뭐 서울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수능 시험을 자격고사처럼 느끼요. 그럼 왜 자격고사처럼 느끼냐, 이게. 여기 한번 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 문과 계열 아이들은 어차피 이거 시험 봤잖아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 예전에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3개 봤으니까 요 수투가 미적분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교과 과정에서 수투라고 불렀던 요 수투 있잖아요. 여기 요 수투가 미적분 원입니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은 똑같아요, 본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과예요. 그러니까 이 공과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얘가 미적분을 하나? 내신으로 평가를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도대체 이과인지 미적분을 했는지 뭐 기하를 하고 왔는지, 특히 이제 공과 같은 경우에 이제 벡터 이런 쪽이 중요한데 뭐 이런 기본 개념이 돼 있는지조차도 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만 보지 않죠, 앞으로는. 이공계 쪽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대학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특히 상위권 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도대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얘가 도대체 미적분을 선택해서 들은 아이인지, 기하를 들었는지, 그것의 성취는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내신 성적이 들어갈 거라고 확신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문과 계열 아이들한테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과 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굉장히 뭐 생명이나 화학 쪽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학과예요. 그런 학과인데 그냥 공통과학 정도, 통합과학 정도를 지금 배우고선 시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수능으로만 보면.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 생투를 했는지, 뭐 생원의 성적이 좋은지, 아니면 얘가 뭐 물투를 한 아이인지, 물원을 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특히 이제 뭐 공과 같은 경우는 물투는 안 했다 하더라도 물원 정도는 요구하고 있는데, 얘가 도대체 공과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도대체 뭐 생원을 학교에서 물론 뭐 하고선, 그리고 이제 성적 자체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왜냐하면 사실은 공통사회나 공통과학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융합적으로 출제를 해서 어렵게 출제를 하면요, 이 수능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아니, 예전보다 더 어렵게 출제를 한다고요, 이거를? 옛날 예를 들면 물원이나 화원이나 이렇게 하나씩 시험 봤던 시험보다 이건 분명히 융합형 형태일 거예요. 통합과학이잖아요. 융합된 형태인데 그거를 어렵게 출제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교과부에서 이거 발표할 거예요. 예시문항도 나오고 이럴 텐데 틀림없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닐 거다. 그렇다면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가 수능 시험은 그렇잖아요. 이게 9등급제잖아요. 9등급제인데 어떤 시험 보면 문제가 좀 쉬운 그런 시험은 1등급은 있는데 2등급이 없어. 그렇잖아요. 1등급이 4%고 2등급이 7%에서 11%인데 1등급 맞은 아이들이 거의 만점에 수렴하는 아이들이 뭐 11%가 나왔어요. 아니면 뭐 12%가 나왔어요. 그럼 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3등급으로 넘어가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등급은 막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2등급은 완전히 한 명도 없는데 그 다음엔 3등급이야. 뭐 이런 시험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변별력에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의 대학에서도 변별력, 어떤 과목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상위권 대학들은 자격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는 아예 그냥 자격시험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책포럼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수능이 점차 자격시험화돼서 어쩌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능시험도 물론 잘 봐야 돼요. 잘 봐야죠,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수능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반드시 내신 성적을 같이 볼 거다라는 거죠. 현재 서울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고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제 발표하고, 이게 점차 밑으로 아마 대학들이 이거를 할 거다. 변별력에 있어서도. 뭐 이런 식이죠. 한 번 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내신 자체도 좀 약간 변별력이 떨어졌죠. 내신도 변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아까 내신 10%의 의미를 어머님들이 꼭 잘 기억을 해서 2등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좀 힘들어진다. 요거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도 변별력이 떨어진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아주 극상위권 대학들은 반드시 내신이 들어갈 거다. 수능에다가 내신 이것들을 아마 집어넣어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지금 요 표는 뭐냐면 그냥 수능 중심으로 제가 나타낸 거예요. 수능 중심으로. 그래서 수능 중심으로 지금 현재 기존 과정이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 그래서 보통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주로 많이 선택을 했고 이과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에서 그걸 요구했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게 요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요 세 가지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로 통일시켜 버렸죠. 그리고 미적분하고 기하는 빼버렸어요. 그죠? 뺐습니다. 이렇게 됐고 뭐 내용은 이제 이렇게 돼요. 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수학 1이 대수로 바뀐 거고요. 수 2가 미적분 1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명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불렀던 것을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바뀌었는데 요 위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뒤에다가 제가 그 다음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고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바뀐 거 크게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 수원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수원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 뭐 이런 거 그게 1단원, 2단원이 삼각함수, 3단원이 수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바뀐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름만 대수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수투가 미적분 1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바뀐 거는 정적분 쪽에서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적분단원에서 구분구적법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구분구적법이 빠져버렸어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구분구적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넓이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도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여기서 바뀐 내용은 원순열 부분이 빠졌어요. 원순열,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 부분이 빠졌고, 뒤에 통계편에 모비율하고 모비율 부분이 예전 교과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빠져버렸었거든요. 그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모비율, 표본 비율 이 부분이 다시 들어왔어요. 확률 통계에서. 그러니까 그게 좀 그 내용 정도가 바뀌었고, 미적분은 뭐 특별하게 바뀐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하가, 이것도 뭐 아실 거예요. 기하에서 공간 벡터가 빠졌었는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예전 교과에서 빠졌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설명하지만 공통수학에서도 여기서 그 내분점, 외분점에서 외분점 부분이 빠졌거든요. 공통수학에서 외분점, 그냥 내분점만 설명하고 외분점이 그냥 교과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기하에서 외분점 벡터 부분이 빠졌어요. 외분점 벡터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바뀐 거고.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요게 2학년 과정이잖아요. 이때부터가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건데 2학년 과정에서 크게 바뀐 거는 없다. 공통수학만 보면요. 1학년 과정이에요. 1학년 과정. 1학년 과정은 이게 예전 과정이고 이게 이제 바뀐 과정인데 공통수학이 조금 뭐 바뀐 게 요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요. 수학상에 들어가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공통수학 2 2학기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2학기 과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럼 1학기 과정에서는 여기 경우의 수 있죠. 2학기 때 예전 교과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행렬이 추가가 됐습니다. 행렬이 추가가 됐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그리고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서 외분이 삭제됐고요. 외분이 삭제됐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여기서 함수에서 최대 최소 개념 있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뭐 구하는 이차함수에서 그게 3학년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중3 과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뭐 그 정도 약간 그런 변화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지금 1학년 과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예전에 요 2학기 과정 있잖아요. 2학기 과정 여기가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 3개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전 교과가.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머님들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단원이 여기에요. 도형의 방정식을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중학교 때 원을 그냥 배웠는데 이 원을 무슨 원의 방정식 이걸 함수식으로 자꾸만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선행학습을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해 오고 있죠. 분당 애들은 대부분 하는데 어떤 개중에 보면 전혀 선행학습을 안 한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전혀 안 하고 그냥 겨울방학 때 수학 상 정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을 뭐 겨울방학 때 수학하를 같이 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겨울방학 때 수학상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1학기 보내고 여름방학 기간에 빨리 어쨌든 수학하를 좀 하여튼 다 끝내지 못해요. 한 달뿐이 안 되니까. 어쨌든 중간고사 범위까지 좀 하다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좀 가능했던 게 수학하가 양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양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뭐 집합과 명제 글쎄요. 뭐 예전 이거는 그냥 할만했어요. 경우의 수도 뭐 간단한 거여서 이게 좀 뭐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일로 딱 넘어가면 도형의 방정식이 팍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마 2학기 때 선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아무리 진도가 늦어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학 상하는 끝내야 된다. 최소. 2학기 때 여름방학만 가지고 이거 쫓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좀 판단이 들어요. 아무리 선행학습 안 하시더라도, 안 시킨다 하더라도,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여기까지는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2학기 부분에 대한 학습 부담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좀 짧잖아요. 겨울방학은 그래도 한 2달 가까이 되니까 충분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1학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게 좀 안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은 또 아이들도 또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좀 가볍게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학습 부담이 좀 늘었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좀 양이 많아졌어요. 함수도 상당히 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아이들. 이쪽 부분하고 도형 방정식이 같이 들어가서 사실은 좀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 부분은 아마 저런 것 때문에, 원래 이제 행렬이라는 게 요새 보면 인공지능 쪽 관련된 수학을 하려면 행렬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시 빠졌다가 이제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학년 과정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앞으로 가볼까요? 1학년 때 과정은 그나마 1학기 때 수원하고 2학기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2학년이 되면 2학년 때 배우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수원, 수투인데 여기 대수, 미적분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2학년 올라가면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 과목들은 수능 과목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신의 수준하고 2학년 때 보는 내신의 수준은 이 온도가 확 달라요. 2학년 때 수학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수능을 베이스로 출제를 해요. 모든 학교들이. 뭐 분당은 뭐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내신은 1학년 때 내신하고는 이 체감이 좀 달라요. 체감이. 그래서 2학년 때 하여튼 요 수능 자체가 여기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내신 부분이 상당히 1학년 때 그나마 좀 버텼던 아이들이 2학년 때 확 무너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2학년 때 무너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능력치가 되면 최대한 좀 하시고 입학시키는 게 좋아요. 특히 자사고를 선택하려고 하는 어머님들 있죠.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를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때는 보통 1학년 때 특목고 자사고는 여기까지 해요. 요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정교과로는 수원까지를 1학년 때 해요. 보통 1학년 때 그냥 일반 학교들은 수학상 수학하만 하잖아요. 근데 특목고나 자사고는 1학년 때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이거 하고 2학기 때 수원을 해요. 동탄국제고 아시죠? 거기도 그래요. 뭐 북일고 뭐 이런데, 뭐 외대부고 이런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요 새 교육과정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1학년 때 가고요. 2학년 때 보통 요거 4개 있잖아요. 이거를 다 끝내거나 2학년 때 다 끝내거나 하나 정도 남겨놓거나 뭐 기하나 뭐 이런 것들 하나 정도 남겨놓거나 나머지는 다 끝내거나 4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목고 자사고 가려면 수학이 이게 안 돼 있으면 가서 못 버텨요. 양이 너무 많아서. 가서 열심히 하지 이거는 뭐 착각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그냥 일반 고등학교 학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보통. 그래서 1학년 때까지 좀 잘 버티는 아이들이 2학년 때 되면 확 무너지는 이유가 뭐 인원수가 적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이 좀 어려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짤 때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건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 정도. 그리고 요 표는 우리 강석 소장이 그것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거는 어디에서 추정한 요 표의 근거는 어디냐라고 하면 요건 어디죠? 종로 쪽에서 발표한 것 같아요. 종로 쪽에서 추정치인데 뭐 이거 뭐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현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중3이죠. 지금 현재 예비 중3 아이들. 이 아이들이 42만 명, 한 43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올 1등급 나오는 아이들 있죠. 올 1등급. 그게 대략 한 7천 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과목이 AAA, 그러니까 다 1등급으로 1111 찍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당,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한 학교당 한 10명은 될 것 같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분당 현재 상황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내신 성적 기준으로 보통 한 1.8, 1.7 이 정도, 분당 지역에 1.7, 1.8 되는 아이들이 전교 한 10위권 정도 이내의 아이들이거든요. 전교 한 10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저는 될 거라고, 그냥 체감적으로 봤을 때 한 10명 정도 나올 것 같고, 그게 지방에 가서는 훨씬 더 많겠죠. 걔네들은 뭐 압도적으로 그냥 뭐 1등급 하는 애들이 계속 1등급을 하니까. 그래서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00명 넘을 것 같아요. 10,000명 충분히 넘는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좀 적게 잡은 거예요. 7,000명 잡은 거 좀 적게 잡은 겁니다. 적게 잡은 건데, 여기 보세요. 의대를 생각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의대 인원이 약대까지 해서 7,000명이에요. 뭐 그냥 의대만 생각하면 3,000명이잖아요. 물론 요번에 뭐 의사들 증원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이걸 7,000명으로 보면 우리가 약대까지 집어넣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올 1등급이에요. 그냥 1.0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이 1.0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다 1등급이어야 된다 이거죠. 현재 기준으로 추정치니까. 실제 그래요. 그러면 1.0일 텐데, 그거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사고를 가서 1.0 맞는 게 확률적으로 그게 기본이니까. 아니면 일반고 가서 1.0을 맞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건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런 거죠. 내신으로만 들어가진 않아요. 분명히 수능 최저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 면접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은 내신일 거라는 거죠. 일단. 그렇잖아요. 1.0 되는 애들이 수두룩 뻑뻑한데, 굳이 일단 저도 이제 아이들 성적표를, 학생 기록부를 쭉 보면, 일단 과목부터 쭉 봐요. 얘가 어떤 아이인지. 과목의 성취평가가 얘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런 것부터 쭉 봐요. 일단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세부 특기사항 이런 것들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게 일단 지표화된 어떤 점수들이잖아요, 1차적으로. 점수가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3, 4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9등급제로 기준으로 했을 때 3, 4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딱 보면, 뭐 이렇게 아이가 아주 뛰어난 애는 아닌데, 뭐 이 정도 보는 거죠. 일단. 근데 뭐가 더 있나? 그러면서 세부 특기사항을 보기는 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주요 과목을 보죠. 그렇잖아요. 주요 과목은 좀 더 괜찮나? 뭐 수학은 예를 들어서 뭐 1이야?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주요 과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특도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1.0 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뭐 1.0, 1.0 막 쭉 이렇게 뜨는데, 거기에 막 2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사고를 갔는데, 예전에는 등급의 의미 있잖아요. 등급의 의미. 저는 자사고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물론 자사고의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특이하니까 구별해 낼 수 있어요. 얘가 외고 학생인지, 아니면 얘가 뭐 외대부고 학생인지, 아니면 얘가 뭐 민사고 학생인지 볼 수 있어요. 그거 구별해 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최소 내신 등급이 1점 얼마 이 정도가 유의미할 거예요. 만약에 평균 등급이 2가 넘어가, 뭐 2.0 막 이렇게 나오면요, 글쎄요, 그 학생을 보기는 쉽지 않죠.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학생을, 얘가 뭐 도대체 40% 하인지 11% 하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얘가 11% 하인지 40% 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사고, 특히 이제 의대 쪽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을. 당연히 이런 자사고 가서 우리 아이가 1등급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가야죠.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약간 그냥 학교 분위기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그거는 우리 아이 특성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가 10%하고는 완전히 다른 숫자예요.
알 수 없는 숫자다, 저건. 그래서 의미 없는 숫자일 수밖에요. 현재 그 등급 체계로, 5등급 체계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것도 그냥 뭐 어머님들 이거 고교 선택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넣은 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고가 1600개가 있어요. 일반고가. 제가 한 학교당 한 1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대략 한 뭐 16,000명은 아니지만 한 뭐 10,000명만 생각하더라도, 그죠? 10,000명만 생각하더라도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의미로 보면 영재고나 뭐 이런 데 전국형 자사고들 또 막 이렇게 인원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인원이. 여기 자사고만 해도 한 10,000명 되고 여기 애들만 10,000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영재고 여기가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영재고나 과학고 애들은 대부분 다 좋은 대학 가시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뽑아주고 있고, 여기만 해도 2,500명.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등급 인원수 부분들을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죠.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다. 이게 결론이에요. 엄청나게 많을 거다. 엄청나게 많을 거다. 물론 대학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뽑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기본일 거다라는 거죠. 이 인원이 많으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지금 요 표는 요거는 그 서울대학교 정책포럼 자료집에서 제가 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포럼에서 요번에 이제 내신이 5등급 평가되고 수능이 2028년도부터 바뀌는 그 수능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학생들을 뽑을 거에 대한 어떤 포럼을 했었어요. 거기서 정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여기 이제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 서울대의 어떤 입시 모델이 꼭 서울대야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떠한 그 좀 상위권 대학의 입시에 지금 현재 현주소를 지금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수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단계에서 이수내역, 성취도, 학업수행, 교과외,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창의융합, 역량평가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면접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면접을 강화해서. 또는 이게 서울대는 이제 이런 거고요. 서울대는 어차피 뭐 정규권 아이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내신 부분들은 안 볼 수도 있어요. 최저 안 지금도 안 보잖아요. 서울대는 보는 데가 이제 직윤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은 보는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 일반 전형에서는 안 보고 있는데 계속 안 보겠죠. 안 보고 대신에 이제 면접 부분을 상당히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얘기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과 면접이 아니라 좀 열린 문항에 대한 어떤 면접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이렇게 그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문항 개발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제로 막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수시에서는 면접 부분이 좀 상당히 강화가 될 것 같고요. 면접이. 왜냐하면 이제 내신에 있어서의 어떤 변별력 부분들, 아까 내신의 변별력이 좀 떨어졌으므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서울대는 면접. 아마 다른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 기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걸어서 이렇게 하는 대학들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서울대는 어쨌든 면접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능은 그냥 공통으로 봐서 1단계에 대한 자격 기준이에요. 그 1단계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뭐 이수내역, 성취도, 학업수행, 교과외, 그러니까 뭐 학생부 다른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나 평가하는 그러한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수능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수능 점수만 가지고는 좀 현재도 좀 안 뽑고 있지만 좀 더 강화시켜서 뽑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은. 물론 한 중하위권 대학이나 하위권 대학들은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 있어요. 있겠죠. 근데 아마 상위권 대학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신 성적 봐서 성적을 뽑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예상되는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일반고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 특목고나 자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2학년 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끝낸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수능이에요, 걔네들. 뭐 수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선택 과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심화 수학 이런 것들 있죠. 심화 수학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좀 그런 수학들을 좀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예전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쪽에서 이런 그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 이런 것들을 시킨 이유가 학교에서 시킨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요. 일단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 이런 걸 시키면 일단 폼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육과정으로 보면 애들이 우리 수준은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학교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폼난다. 그 다음에 폼나면서도 어떤 거냐면 그 성취평가를 A, B, C로 했던 거예요. 그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다 5등급 평가해야 돼요. 아까 사회, 과학, 융합 과목이 아니고서는 다 5등급 평가해야 돼요. 그럼 학교에서 그런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을 깔았을 때 그거 다 5등급 평가해야 돼요. 부담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담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커리큘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특목고나 특히 자사고 쪽은 굉장히 진도 속도가 빨라요. 그렇게 여태까지도 그래 왔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2학년 때 아마 여기까지 끝낼 거예요. 아마 하나 정도 빼고 다 그냥 끝낼 거다. 3학년까지 가지 않을 거다. 지금도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일반고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당 지역은 지금 2학년 때 대부분의 학교가 확률 통계를 하지 않고요. 기하를 했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니까 분당에 18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18개 고등학교가 5개인가 빼고는 다 기하예요. 2학년 때. 기하를 했어요. 왜 기하를 했냐면 기하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그게 성취평가 과목이에요. A, B, C로 하는 성취평가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수원, 수투, 기하 이렇게 하면 좀 여유가 있었고 문과 같은 경우도 문과는 기하를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만 들으면 되니까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하를 했었어요. 안 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뭐 한솔고, 야탑고 이런 데가 주로 확통을 했었어요. 근데 교과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걸로 이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수원이고 이게 수투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하했었는데 아마 모든 고등학교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확률 통계를 2학년 때 이제 다 바뀔 거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편성표 나올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 편성표 나오면 아마 이렇게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학년 때 확률 통계가 끝나야지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시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수능 준비를 시키겠죠. 그죠? 수능 준비를 이때 이제 애들 시켜나가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2학년 때 만약에 내신을 망쳤어요. 애들이 내신을 망쳤어요. 망쳤으면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3학년 올라가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망쳤어요, 얘가.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이걸로 대학 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이는 이제 수능에 대한 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수능을 올인을 하면 수학 같은 과목에서 어쨌든 수학 과목은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니까 굳이 내신으로 대학 갈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적분하고 기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제 올인해서 이때 시간에는 애들이 미적분이나 기하 시간에 애들이 수업 안 듣는 거죠. 그냥 확률 통계 풀고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수원 수투 문제 풀고 있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학생들도 나타날 거고요. 학교 이미지를 보면 분명히 아이들이 내신을 버리는 아이들은 그럴 거다. 그런데 그나마 내신을 버리더라도 그래도 이런 거지. 내 수능으로 웬만큼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웬만큼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아까 볼 때 전체적으로 내신 평가하는 대학이 많이 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신을 예전에는 3학년 때 버렸는데, 수능 파이터들은 이걸 버렸는데, 고3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도 참 고민일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이게 막 수능에 올인하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일부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진짜 좀 좋은 대학, 한 6개 이내 대학을 가려면 이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마 이게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예전 같으면 그냥 다 버리고 이 시간에 딴 거 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ABC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기하 같은 경우는 ABC 뭐 3단계로 그냥 평가하니까 웬만하면 A 받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다 등급평가라는 거죠. 등급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확히 대학의 입시 요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상위권 대학에서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입시 전략은 사실은 내신 내서 수능 버리고 뭐 정시 올인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제한된 요소로 달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감점 요인이라는 거죠. 물론 그 감점을 먼저 그냥 딛고 그냥 이렇게 뭐 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감점 요인으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지금의 입시 상황은 그냥 수능 과목만 올인하고 그 다음에 수능 하여튼 정시 파이터 이런 개념들이 없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기는 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시의 영향력,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상위권 대학을 생각을 하면 좀 전략 자체를 정시형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자체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요인이. 그래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미적 확률 통계만 하고 나는 미적분하고 기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중요성으로 보면 수학에 있어서의 어떤 과목의 중요성은 확률 통계가 수능 과목으로 들어왔어요. 확률 통계가 수능 과목으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과목보다는 미적분하고 기하보다는 이게 많아진 건 커진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러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아이가 이제 막 수능,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중학교 아이인데 공부를 좀 잘해요. 그래서 막 선행학습을 했어요. 선행학습을 했는데, 이제 뭐 확률 통계가 수능 과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할 필요 없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이거 잘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이 부분 3개 잘해야 되는 건 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치되는 과목들이요. 다 성취평가 과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시간에 성취평가를 하니까 그 과목은, 교과목은 조금 부담이 적은 거예요. 웬만하면 A가 나오니까 부담이 좀 적었었어요. 그런 과목들이 그래도 꽤 많고 2학기 가면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이게 여전히 대학에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 평가를 분명히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과목들이 성취평가가 아니라 등급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등급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물론 수시는 3학년 1학기 과정까지만 평가하겠죠.
그때까지만 잘하면 되지만, 그죠? 거기까지만 좀 잘해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어쨌든 성취 과정 이런 것들 본다고 얘기를 하므로, 그것에 대해서 본다고 생각하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어쨌든 수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2학기 때까지 아마 그러니까 2학기 때까지 내신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마 3학년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학기 때 미적분을 다 끝내고 2학기 때 기하를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적분이 양이 많으니까 그냥 질질질질 끄는 거죠. 어쨌든 왜냐하면 수시로 갈 아이들은 여기까지 또 가니까 차라리 질질 끌어서 이런 식의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기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확률 통계가 그렇다고 그래서 확률 통계가 시험을 보면 저게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들 기억으로 확률 통계 이 경우의 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렵게 내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는 데가 또 요단원이거든요. 그 하나만 빼먹으면 틀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뭐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하는데 어떤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과목이죠,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학습 전략 세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1학년은 2학기 과정 이 부분들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2학년 과정이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할 거다. 그래서 좀 아무리 선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끝내고 입학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 두 번째, 내신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과정은 2학년부터다. 오히려 1학년하고는 차원이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한 학기 과정씩만 하면 되지만 이때는 3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더 이렇게 포함해서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어떤 학교는 좀 막 여기를 뭐 기하를 이쪽까지 이렇게 가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일부. 여기서 4개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기하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분당에 판교고인가? 판교고 교육과정 편성교가 그래서 왜 판교고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지라고 저는 좀 생각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은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올해 하반기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4개. 그리고 자사고는 보통 여기까지 3개 하고 나머지를 그냥 2학년 때 끝내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가려면 훨씬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조건 이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다고 확률 통계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이다. 그냥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는 게 좋아요. 선행해왔다고 한다면 해서 3학년 때 그래도 해놓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뭐 오늘 이제 수학 얘기인데 수학을 잘하려면 저는 이제 2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수학은 첫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학교를 다니건 학원을 다니건 간에 반드시 그날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그날 복습. 그러니까 학원에 갔다 왔어요, 아이가. 밤에 10시에 집에 왔어요. 수학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곡선 얘기 하잖아요. 하루만 지나가면 한 70%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날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 학습에서는 그것만 지키더라도 아이들은 수학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그게 학원이건 학교건 간에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을 해서 최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좀 찍어놔. 다음번에 좀 푸는 한이 있어도 그날 복습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은 수학에서 숙제예요. 숙제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숙제하면 이렇게 숙제하면서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져 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숙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날 숙제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는 평상시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학원을 다니건 아니건 간에 하루에 그러니까 자기
이런 거죠. 문제를 풀 때 항상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집은 1단계, 2단계, 3단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풀어요. 그러니까 3단계를 한꺼번에 풀다 보니까 3단계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체크해요. 다 별표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그냥 다 별표. 그러니까 숙제도 막 3단계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3단계 문제는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진도 나가면 요거 해당되는 걸 좀 나눠서 좀 풀어 버릇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3단계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항상 두세 문제씩을 좀 이렇게 좀 정해서 자기가 정해서 나는 하루에 한 그런 문제를 두 문제면 두 문제, 세 문제면 세 문제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그게 꼭 선행 과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본인이 머리를 써서 어쨌든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과정 문제집을 선택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뭐 선행은 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원을 지금 막 고난도 문제 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수업, 예를 들어서 학교 지금 다니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좀 어려운 문제집 정도를 선정해서 좀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 문제만 1단계, 2단계는 뭐 안 풀고 3단계만 계속 풀어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내신 성적도 좋아질 거고 그죠? 본인도 뭐 좀 문제 해결 능력도 좀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루틴을 정해서 이렇게 그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블랙라벨 3단계 문제만 쭉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자기 거 뭐 3-1 이걸 뭐 계속 푼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습관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자기가 선행하는 과정에서 끝났던 과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수학상을 끝냈어요. 아, 수학상을 좀 잊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럼 그런 문제집 하나 사서 예를 들어서 뭐 기본 과정 이런 것들은 좀 뭐 빼고 나머지 뭐 이렇게 뒤에 있는 거지만 하루에 몇 문제씩 계속 푼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노력들을 좀 하면 아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3까지 가면 아마 상당히 아이가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수학은 좀 그런 식의 어떤 접근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되고 전략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아이에 따라서 선행 과정도 좀 다르고 이래서 제가 개괄적으로는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고 다 어쨌든 해야 된다. 지금 입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뭐 그 정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개정 예. 안에서도 예. 그 논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 논술 제도가 없어지진 않죠. 지금도 논술 제도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이제 논술을 보고 있는데 논술에서 뽑는 인원이 그래도 거의 10%는 안 되지만 거의 그 정도 수렴하는 정도를 뽑고 있어요. 논술도 아마 하나의 전형 요소로서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늘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술 전형을 확 늘려가지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현재 논술 전형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그대로 그 논술 전형을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논술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 저 비적 초랑 기하는 당연히 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이과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다 뭐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논술 전형 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보면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능으로만 보면. 근데 그런 아이들도 논술 이게 좀 자신 없는 아이들도 논술 전형을 쓰기는 해요. 왜냐하면 논술은 100점을 맞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문제면 3문제만 확실히 풀어도 붙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이거를 막 따로 공부하진 않아요. 보통 현재는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좀 해놓는 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편하죠. 논술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물론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논술을 없애거나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재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 같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문과의 경우는 예. 수학의 선행을 예. 학통까지만 시키면 되나요? 그렇죠. 여전히. 여전히. 예. 문과 아이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할 이유가 없죠. 교과에서 그걸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면
예. 그 이수 아까 그 학교 서울대 예를 예. 들으셨는데 이수내역을 이제 본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수내역이라는 게 예. 지금 이제 이 아이들 바뀌는 거 보면 예. 학교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시작하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주냐를 보는 거죠. 이수내역. 그게 이수내역,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이수내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수내역, 말 그대로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학생부에서 예. 그걸 보는데 예. 그 학교에서 너무 일반적인 프로그램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수업을 근데 그거는 좀, 학생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게 일반 이제 고교 학생제가 시작을 하면 예. 뭐 이제 전체 고등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텐데 네. 그러면 사실 고교 학생제가 시작을 하면 일반고보다는 뭐 자사고나 특목고가 더 나은 거 아닐까.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훨씬 더 그쪽에 앞서 있는 건 맞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응. 거기는 이제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응. 예신자니까 네, 네, 네. 의미가 아니면 의미가 네. 없다라고 네. 하시는데 현재도 뭐 외고나 뭐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외고 같은 경우에 내신 3, 4등급 아이들은 중경외시 이상은 다 수시로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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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바뀐 예. 5등급에서는 어느 정도 2등급까지는 그래도 조금 봐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예상컨대는 지금 현재 5등급제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의 전후. 그러니까 1.5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2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 쪽은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라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2등급이 34%란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그게 4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4등급이잖아요, 걔네들이. 4등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 9등급제에서 보면 4등급이 40%까지니까 4등급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1하고 2가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다 2로 만약에 아이가 뭐 2 막 이래버리면 그런 아이는 설사 그게 자사고라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죠.